네. 그건 객기로 해본 소리죠.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박선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내란 진상 조달에서 획기권 공을 세우시는. 네. 네.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고 해야 돼. 네. 춥네. 취재 편의점. 네. 마음이 저리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중대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마냥 추측만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는 우리 당이 해야 할 일,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할 일, 또 현재 촉구해야 될 것은 또 당연히 촉구해야 할 일 몇 개로 나눠서 분명하게 이제 짚고 보강하는 우리 입장을 또 보강해서 조기 파면 인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죄진 놈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제일 쫄놈은 우리가 아니고 윤석열이고 죄 지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 죄 지은 자들이 집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겁니다. 그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읍시다.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돕고 서로 힘을 북돋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님 도착하셨는데요. 광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광장 분위기는 이제 오늘 날씨 그대로입니다. 정말 춥고 바람이 불고 우리 모인 시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요. 또 오늘 혹시 기일이 지정될지도 모른다. 선거됐죠. 그래서 오늘 한 5시쯤 기일이 지정되면 좀 편안하게 이 주말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에 조금 더 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워낙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고 심정입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앞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말씀 주셨어요. 중대 국면이다. 예. 예, 중대 국면. 고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양분한 법이랑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양분한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라 지금 지금 국민들은 뭘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이 국면을 우리가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까, 다들 이제 이런 생각들이십니다, 의원님. 지금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네.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어떠한 그 다른 정치적인 그 고려나 입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양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대한 철학, 헌정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합의하고 약속하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2월 25일 날 이제 심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은 심리가 끝나면 종국해야 된다. 즉 선고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심리가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평일을 거쳐서 종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월 25일부터 벌써 약 27, 8일 6, 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종국을 해 주셔야죠. 더 이상 좌구우면 하시면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원래 설치 목적과는 반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헌정 수호만을 위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기일을 잡아야 된다. 오늘은 기일을 발표하지 않겠다,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들 실망했는데 굳이 또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은 오늘은 아니니까 곧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본 분도 계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중대 국면이고 헌법재판관님들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왜 설치되게 되었는지 그 근본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평일을 그냥 하면서 떠넘기고 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입장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 시간 끌기가 다 정치적 복선에 의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인지 아니면은 그 정치적 영향을 받는 변형된 그 지배 엘리트의 정치적 의지 표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국민들이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28일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설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연동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 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월 27일 그 이제 윤석열이 구속 기소된 날 오후 5시 반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 저한테 다음 주에 점심 먹자. 그래서 2월 5일 날 2월 5일 8일 사이에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이제 오찬을 했는데 그때 그런 나라를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사관 사람이 고위직이죠. 고위직. 만약에 이 인용이 빨리 끝나면 그로부터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선거 날짜하고 맞추어서 최대한 가까이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여야에게 특히 국민의힘 쪽에 덜 불리하지 않겠느냐. 유불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날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헌재의 결정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거의 비슷한 때에 앞뒤로 붙어서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하고 형사재판은 전혀 다르고 요새 국민의힘 사람 너무 자주 만난다고 했더니 아니 근데 자신이 듣기로는 우리 이 대표님 선거에서 형량이 깎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소리까지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국민의힘의 속마음이 그대로 이제 이 대사를 통해서 투영이 됐네.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소리냐. 현재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경에 결론이 날 거고 그거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전혀 다른 거다. 그랬는데 자꾸 날짜가 이제 미뤄지니까 결국은 날짜를 미루는 것은 윤석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해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대선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기분 나쁜 말이었는데 만약에 3월 10일경에 인용이 돼버리면은 조기 대선 국민을 확 쓸려 가버려가지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해요.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랑 윤석열을 다 그냥 이제 빼고 나가야 될 분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조장을 할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한국 정치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누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걸 자기 길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것이 윤석열은 윤석열에게 필요한 거고 국민의힘에도 필요한데 현재의 구성상 이 정도를 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정치 중립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냥 헌법재판소가 정치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다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네. 없지만 예.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은 확실하게 정치적 행위 내지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하고 상충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심리가 끝나면 종국을 해야 됩니다. 이 전체가 지금 180일에 맞추는 것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장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좀 해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 현재의 선거가 늦어짐으로써 윤석열과 국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거와 연동시켜서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헌재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런다면은 헌재가 태동했던 헌재가 만들어진 제도적 취지와 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초만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헌재는 정치적 고려 일체 없이 심리가 끝났으니 종국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게 사실이 만약 밝혀진다면 헌재의 존재의 의미 스스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논의라면은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나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고가 무죄가 나면은 더 할 말이 좋은 것이고 설사 유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그 지지율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법적 문제를 다 감안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 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헌재를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죠. 장관님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좀 정정당당하게 그동안은 헌재를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분명하게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헌법적 지위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만큼 그만큼 충실하고 분명하게 헌법재판소법에 쓰여있는 그대로 빨리 종국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눈 사이에 추미애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측이 또 빗나가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재판은 신속성이 생명이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 선고를 하면 60일 내에 조속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한 법 체계도 이런 국정 공백, 헌정 중단 이것은 신속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행 체제로 계속 두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헌법 정신의 배신인 거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이 신속한 재판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소중한 책무로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민주당은 이제 그 도보 행진을 하고 있고 삭발, 철야, 단식 이제 오늘 밤중에 또 이제 의원총회 이러면서 이제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을 넘긴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끌어온 것에는 분명히 이 변론은 이미 종결됐는데요. 사실은 변론 종결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른 주장을 한다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영 논리, 여론을 동원해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거기에 헌법재판소도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국민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미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 감사원장 탄핵 기각하고 또 다른 그 박성재 장관 변론기일도 열어서 종결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공헌한 것을 저버린 셈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느냐?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그 헌법재판소 내에 그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앞서의 그런 사건들에 매달려 있었다라고도 봐지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예.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그 압박에 노출이 돼서 네.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또는 국힘당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여러모로 단어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 손질하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은 신속성이 생명인 것이고 네. 그 무엇보다 그 대외적으로도 이 한미 동맹은 네. 우리 안보의 기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맹이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민감국. 윤석열이 군 병력을 미국 당국의 통보도 없이 네. 미국 대사마저도 엄청 진노를 했거든요. 네. 까맣게 몰랐잖아요. 예. 12월 3일 예. 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병력을 이동을 해버리고 예. 또 좀 더 갔으면 아마 그 전방 부대를 네. 담당하는 그 지작사도 네.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지작사령관한테도 치하를 표현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네, 네. 예. 이미 작전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었다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미국이 사후에 알고 난 뒤에 이 한국은 예측 불가하다라고 네. 엄청 화를 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이 집단적으로 그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다. 예. 우리 기술 충분하다.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예. 국민 여론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더 이상 어떤 이 대한민국의 네. 그 안보를 불안케 하고 동맹을 불안케 하고 신뢰를 깨버리는 대신은 좀 더 단호해야 되겠다라고 예. 뒤늦게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퇴임하기 직전에 신속하게 민감 국가로 포함시켜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 결단을 해버리고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오는데, 미치고 예.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안보적으로도 위험하다. 또 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네. 경제 심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죠. 맞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는 수출로 먹고 예. 사는 나라인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골목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고사 직전이에요. 예. 이런 민생의 아우성을 생각하면 이들이 등 따스고 배불러서 놀러 나오는 기분으로 네.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절규인 거죠. 빨리 정치가 우리 좀 살려달라.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예. 거죠. 그걸 헌법재판관님들이 골방에 앉아서 국민이 주는 세금 따박따박 받아 가면서 예. 펜대 가지고 지금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인구의 900만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전체 5천만을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그 일자리도 없단 말이죠. 사실. 근데 지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이고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말씀 주신 대로 딱 8명이 문장구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우리 제가 오늘도 한탄하는 게 우리가 사법 엘리트 양성 시스템이 글러먹었다예요. 마치 여론에 그 귀맞고 여론을 안 듣는 것이 고고한 것이 네. 해야 될 본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헌법은 누가 주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이 주인이죠. 예. 주인이죠. 헌법은 누구 위해서 만들었어요? 국민 위해서.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복무해야 될 헌법기관인데 헌법 예. 때문에 탄생된 기관인데. 기관인데 그 주인을 외면하고 있어요.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예. 여론으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들 할 일이라고 자기들 본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참으로 잘못됐구나. 그럼요. 지금 제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은 생각 안 하고 정치적 고려는 하고 끝 반대죠. 반대죠. 정치적 고려는 하지 말되 국민을 최우선 생각해야 된다. 예. 이게 우리 추미애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지금 뭐
국민들이 이제 속이 터져서 막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가는 게 벌써 9일에서 14일, 14일에서 21일, 21일에서 설마 28일까지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부터 그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어떤 결심을 해서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오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모이신 걸로 아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우리 장 기자님이 이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저도 이들이 왜 이럴까? 네. 이들도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가장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네, 네. 그럴 텐데, 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할까? 왜 철밥통일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분들도 고도의 지혜를 짜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봐보세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40여을 임명하지 않은 것, 네. 골라먹기 한 것, 그렇죠. 누구는 임명하고 예. 누구는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행태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안 하는 이유가 네. 빨리 헌재가 윤석열 하면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분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기왕에 늦은 거 예.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예. 윤석열 하면은 그러면 국무총리는 복귀. 네. 그러면 또 만약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은 도저히 봐줄 수 없으니 국회가 탄핵해 주면은 예. 그것은 인용. 예.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그럼 오늘 밤에 우리는 최상목을 탄핵 출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를 우리가 그렇게 예, 선회를 해야 한다면 돼요. 그죠? 예. 네. 그렇구나. 네. 예. 예. 그럼 오늘 밤에 최상목 탄핵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내일 아침에 발의를 하게 될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훨씬 더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방금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이제 긍정적인 그 해석도 해 주셨어요. 업무가 과도해서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 있다. 네. 그 재판이 여러 개고 해가지고 중대한 그 재판도 내야 되고 그것만 갖고도 또 평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 줄 수도 있다. 네. 그러나 과연 신속 재판과 이 중대성, 이 전체적인 그 우리 대한민국 호가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헌법재판관이 정말 이 원숙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뼈저린 어떤 각성과 결심 하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 출발이 저는 네. 예, 최상목 탄핵 소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죠. 제 생각에 최상목 탄핵하면 헌재에서 바로 인용할 겁니다. 헌재를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빨라지냐. 아니 혹시 기다리고 있을까 봐. 우리가 최상목 탄핵 이 사람 혼 좀 내줘라.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그럼 올전 해야지. 오늘 우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정공백이 오니까 한덕수는 내보내주고. 예. 그럼 최상목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다 반헌법적이라 했으니까 탄핵 소추해주면 이 탄핵 인용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나. 예. 네. 저도 최상목에 대해서는 네. 헌재에서 즉시 인용해 줄 것 같아요. 네. 헌재의 권위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서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최상목보다 경제 잘 알아요,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최상목의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제는 관료가 한 게 아니라 기업가가 합니다. 기업가 우리 노동자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유튜브로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추미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환죄. 네. 외환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할 때까지 안 하고 계속 미루게 되면 4월 18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하도 미우니까 이제 우리도 억가심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자살이죠, 자폭이죠. 뭐 스스로 조직을 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살하는
그런 일은 안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NLL 연평도에서 6월부터 4차례나 연속해서 국방한계선에 비행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를 높여라, 적에게 노출시켜라 이런 명령을 조종사들한테 명령을 하달을 했고 조종사들이 이래도 되나 이른바 통합정보작전 같으면 이른바 정찰훈련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급적 적의 정보를 적이 눈치 못 채게끔 정보 수합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이 적의 눈에 띄라 도발이 목적이었다는 게 정보의 ABC도 없는 우리 일반인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그 도청이 가능한 통신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주파수가 고정돼 있는 북한이 듣게끔 그래서 북한이 열받게끔 하는 그런 작전. 그걸 하고도 그걸 따져 묻고 추궁을 했더니 그러면 그걸 밤에 합니까? 이렇게 대받아치는 그런 거 보고서 이들은 그냥 대놓고 NLL 도발을 한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게 외환죄로 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외환죄에는 적과 통모했다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과 통모했다라는 증거는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의심은 가요. 왜냐하면 계엄 직전에 몽골에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북한 당국을 접촉하려고 하다가 북한 정보원 접촉설이 누설이 돼가지고 몽골 당국이 이상하게 여기고 체포하고 보니 이게 한국 정보사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보사 쪽에 알려줘가지고 이걸 데리러 가서 살살 빌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뭘 주문하려고 했겠느냐. 야, 니네 눈치 없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사리 눈에 띄게 비행기 타고 날리고 평양에도 슬쩍 탐지해보러 갔는데 화만 벅벅 내지 말고 눈치껏 좀 해. 그런 말을 마이크를 이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런 말을 하러 갔을까라는 의혹을 진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수사가 미진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적과의 통모가 없으면 형법상 아무 죄도 안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일반 이적죄가 있어서 일반 이적죄는 우리 군에 우리의 안보에 우리 군에 해롭게 하는 경우 적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행동은 우리 군에 해를 끼치는 거니까 반대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일반 이적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데 왜 기피하느냐. 검찰이 발을 빼고 있어요. 검찰은 아마도 계엄에 진하게 연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방첩사령관이 야 너희들 미리 가서 서버 확보하고 있어. 그러면 국정원하고 검찰이 갈 거야. 그랬는데 검찰은 쏙 빼버렸어요. 그 말 자체를. 그리고 그런 증언을 싹 무시한 채로 검찰을 수사기관 올 거야. 이렇게 말바꾸기를 싹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 계엄 당일날 야심한데 대검 과학수사 부장하고 부장검사예요. 방첩사 대령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차장하고 순차 이 전화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대검이 있는 서초동하고 처장. 그런데 이 대검이 있는 서초동하고 이 과천하고는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야밤에 내다르면 1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오락가락 했을 텐데 요거를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심우정 총장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야죠. 근데 우리가 탄핵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를 심우정하고 직위원하고 둘이 짜고 치면서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우리가 막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불어주셨네요 하면서 직시항고를 안 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의사소통이 다 돼 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내란 우두머리 옥문 열어준 것 심우정하고 직위원이 짜고 친 고스톱이나 똑같은 거여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일단 내란 우두머리부터 예. 파면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네. 네,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